여러분, 골밀도 검사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순간 이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칼슘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칼슘 부족으로만 이해하지만 뼈는 훨씬 더 복잡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매일 한 부분은 무너지고 새 부분이 만들어지며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유지할 때 뼈는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도 뼈가 약해지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를 잃는 속도가 더 빠르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채워 넣어도 전체 구조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 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칼슘을 손쉽게 빼앗아 가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뼈는 나이를 먹어도 멈추거나 굳어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매일 교체되고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 말은 곧 환경이 바뀌면 뼈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너무 칼슘 중심으로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칼슘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재료일 뿐 그 재료를 제대로 쓰게 만드는 조건들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목표는 왜 칼슘을 먹어도 골밀도가 떨어지느냐라는 오래된 질문을 생활의 관점에서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칼슘을 빼앗아 가는 특정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그 손실을 칼슘제로 보충하려고 하면 결과는 늘 제자리입니다. 이런 방식의 건강관리는 오래 갈수록 지칩니다. 그래서 핵심은 칼슘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먼저 막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몸은 균형을 되찾는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뼈가 회복하는 속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뼈는 다시 반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골밀도 수치가 낮아 걱정이 깊어진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가 불안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뼈 건강은 작은 변화에서도 크게 반응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수개월 뒤 몸이 실제로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의 이야기는 뼈를 망가뜨리는 요인을 먼저 짚고 그 다음 뼈를 회복시키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로 이어집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특별한 신호 없이 오랫동안 조금씩 진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뼈는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 놀라울 만큼 활동적인 조직입니다. 그 안에서는 오래된 부분을 치우는 세포와 새로운 뼈를 쌓아 올리는 세포가 정교한 균형을 이루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뼈는 겉모습은 그대로여도 구조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생활의 작은 변화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잠을 줄여도 식사가 불규칙해도 몸이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해주지만 이른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회복 능력이 확실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 습관이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뼈가 받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이 시기에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작은 변화에 대한 몸의 반응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로잡아도 수개월 뒤 검사의 흐름이 달라지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뼈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무너지는 속도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활 습관들은 무너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는 느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뼈는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밤에 충분히 잠들지 못하면 뼈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잠을 자는 동안 뼈를 만드는 쪽이 활발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밤새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면 뼈는 낮 동안 받은 부담을 그대로 안고 다음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도 균형이 흔들립니다. 칼슘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칼슘이 실제로 뼈까지 도달하려면 장에서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 뼈로 보내는 신호를 조절하는 호르몬, 그리고 뼈가 그 칼슘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잘 맞물려야만 뼈는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흔히 만나는 작은 선택들이 이 정교한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 나트륨, 카페인,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된 곡물과 콩류처럼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칼슘의 흡수와 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음식과 습관이 반복되면 뼈는 조금씩 더 빠르게 무너지고 조금씩 더 느리게 회복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골밀도의 감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뼈를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4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선택들이며 가벼운 습관처럼 여겨지지만 뼈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탄산음료와 콜라류에 포함된 인산. 탄산음료는 달고 톡 쏘는 맛 때문에 가볍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이 뼈의 칼슘과 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에서 칼슘과 인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어긋날 때 몸은 균형을 되찾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꺼내 혈액으로 보냅니다. 즉,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속에서는 뼈의 미네랄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콜라를 자주 마시는 여성의 골밀도가 다른 음료를 마시는 여성보다 낮은 경향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칼슘이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되는 경향까지 나타나 뼈의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짠 음식과 나트륨 과다 섭취. 나트륨은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칼슘 배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이 짜질수록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 양도 많아지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는 부족해진 칼슘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미네랄을 내어주게 됩니다. 김치, 찌개, 젓갈, 라면처럼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음식들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양이 많아지면 뼈의 미세한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서 칼슘을 재흡수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칼슘 손실의 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카페인 섭취. 커피, 홍차, 녹차, 에너지 음료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적당한 양일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여러 잔을 마시는 생활이 이어지면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올라가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코티솔이 높아지면 뼈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 억제되는 경향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과 설탕이 함께 높은 경우가 많아 뼈의 2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통곡물과 콩류. 현미, 통밀, 귀리, 콩류 등은 섬유질과 여러 영양소가 풍부해 일반적으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품들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통곡물과 콩을 충분히 불리거나 발효시키지 않고 먹으면 피트산이 그대로 남아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히 불리거나 삶아 조리하면 피트산의 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건강한 식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곡물과 콩이 문제라기보다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요인의 공통점은 칼슘을 직접 줄이거나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막거나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뼈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요소들이 대부분 일상에서 익숙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식탁에 늘 올라오는 반찬, 갈증 날 때 찾는 음료,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했던 곡물까지 모두 좋다, 나쁘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양과 빈도, 조리 방식에 따라 뼈를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요인은 뼈의 균형을 살짝씩 흔들어 놓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이 흐름을 되돌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뼈는 단순한 한 가지 방법만으로 강해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맞물려야 균형을 되찾고 그 균형이 유지될 때 뼈는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의 습관보다 서로 연결된 3가지 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3가지를 저는 영양-운동생활 리듬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3축은 서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뼈의 하루를 함께 구성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축도 흔들리고 한 축을 바로잡으면 다른 축도 더 쉽게 안정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양을 통해 뼈의 재료와 흐름을 동시에 잡는 방법. 뼈를 만드는 과정에는 칼슘이라는 재료와 그 재료를 실제로 활용하게 만드는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관리는 칼슘만 챙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칼슘 자체는 하루에 소화기관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일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량을 둘로 나누어 챙기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뼈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고르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칼슘이 몸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벽에서 흡수되는 과정, 혈액 내에서 운반되는 과정, 뼈 세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모두 연결되어야만 실제로 뼈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와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들여보내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K는 이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정확히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둘이 충분할 때 칼슘은 제 역할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이 둘이 부족하면 칼슘을 꾸준히 먹어도 흡수가 낮거나 원하지 않는 부위로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짝을 이루어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미네랄의 균형이 깨지면 뼈 조직이 단단하게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연은 뼈 형성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과 효소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연 부족이 흔해지기 때문에 적정량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에 관한 요점은 단순합니다. 칼슘을 먹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작동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원칙을 기억하면 지금의 식단에서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할지 쉽게 보일 것입니다. 둘째, 운동을 통해 뼈가 스스로 단단해지는 자극을 주는 방법. 뼈는 움직임의 자극에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적절한 힘이 가해질수록 뼈를 만드는 세포가 더 활발해진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가벼운 무게를 들고 올릴 때 뼈는 그 자극을 감지하고 자신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 또는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드는 작은 동작조차도 뼈의 부담이 아니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속도를 내고 땀을 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뼈가 스스로 자극을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낙상은 나이가 들수록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발로 서기, 일렬로 천천히 걷기, 벽을 짚고 천천히 발목을 움직이는 동작 등은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일 조금씩입니다. 무리하게 오래 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몸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강도의 자극을 자주 주는 것이 뼈 건강에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생활 리듬을 통해 뼈의 밤 회복 시간을 만드는 방법. 뼈는 낮보다 밤에 더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깊은 잠이 드는 동안 몸속에서는 뼈 형성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낮 동안 받은 부담을 조절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면은 뼈 건강에서 영양이나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칼슘의 활용도뿐 아니라 뼈의 재생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수면의 질이 나쁘면 뼈를 만드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서서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뼈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르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과도하게 높을수록 뼈를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과한 음주는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뼈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뼈 건강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을 정리하는 핵심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수면 호흡 리듬입니다. 밤에 휴식하고 낮에 햇빛을 받고 과한 자극을 줄이며 몸의 기본 리듬을 지켜주는 것. 이 기본적인 패턴이 안정될수록 뼈는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뼈 건강을 되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작은 변화를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양은 뼈의 재료와 조건을 정돈하고, 운동은 뼈가 필요로 하는 자극을 주며, 생활 리듬은 뼈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뼈는 천천히 약해지지만 또한 천천히 회복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이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첫째, 음식 선택을 하루에 한 번만 바꿔보세요.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4가지 요인을 한 번에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씩 천천히 바꾸는 방식이 오래 지속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탄산음료를 자주 마신다면 오늘 하루만은 보리차, 옥수수차, 따뜻한 허브차로 바꿔보세요. 단 하루의 선택이지만 몸속에서는 칼슘 배출을 줄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짠 음식 또한 완전히 피하려 하기보다 국물만 덜어내거나 김치를 물에 살짝 헹구어 먹는 것만으로도 칼슘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과 콩류를 드실 때도 잠깐의 준비만 더 추가해 보세요. 하룻밤 충분히 불려두거나 조리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미네랄 흡수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면 일주일 후에는 7가지의 선택이 바뀝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속의 흐름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뼈가 자극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움직이세요. 뼈는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체중이 실리는 단순한 움직임에도 반응합니다. 뛰거나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걷기입니다. 하루 20분 활기 있게 걸으면 뼈에 더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 역시 좋은 자극입니다. 서둘러 오를 필요 없이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디디면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뼈는 그 자극을 스스로 감지합니다. 아령이 없다면 물병이나 책도 충분합니다. 가볍게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5분만 반복해도 뼈는 그 힘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균형 운동을 더하면 낙상의 위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씩 번갈아 서 보거나 일렬로 줄을 그어놓고 천천히 걸어가는 동작 등이 뼈와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운동의 길이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셋째, 밤 시간에 뼈가 회복할 수 있도록 리듬을 만들어주세요. 뼈는 밤에 회복되고 낮에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몸을 조금씩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몸은 휴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밤에 잠이 깊어지면 몸속에서는 뼈 형성을 돕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낮 동안의 미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회복이 반복될수록 뼈는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넷째, 칼슘 비타민 TK를 연결해서 생각해 주세요. 칼슘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3가지를 함께 연결해 두면 영양의 흐름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 비타민 D는 흡수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비타민 K는 칼슘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보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충분해도 전체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부족한 계절에는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기는 것이 칼슘 활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만드는 변화를 믿으세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더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뼈는 느리지만 반드시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생활의 방향을 조금만 바로잡아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한 변화가 뒤따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체감되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달, 6달이 지나 다음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면 그동안의 조용한 변화가 숫자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가입니다. 뼈는 언제든지 회복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고 나이는 그 가능성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꾼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흐름이 되고 앞으로의 건강을 조금씩 만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뼈가 약해지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뼈가 다시 단단해지는 방향을 선택해보세요. 여러분의 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는 이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새로운 흐름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